자, 김대진 박사 감사합니다. 김대진 박사는 정부의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저녁을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우리 기관에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그런데 지금 요 발표한 요 내용이요, 제가 보증컨대 아주 질적으로 딴 데 가서 구할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연구를 한 겁니다. 아주 우수한 연구를 한 거고, 아까 전영호 교수도 내가 이 보호사연구원 원장 출신인데 내가 보기에 아주 놀랍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아주 좋은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프로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기 전에 이 세 분에게 좀 큰 박수 좀 부탁합니다. 아주 좋은 부탁하고, 한 가지 김 박사하고 전 교수가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보니까 우리가 재정도 넉넉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달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그 130조 정도 이런 그 복지에 투자가 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인네들의 그 빈곤, 노인네들의 자살률, 이거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가 복지를 증가시켜도 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운목이 따뜻하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 증거로서 뭐냐면,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나 중소도시까지는 우리가 하는 그 이 복지 서비스나 이게 지금 요란스럽게 많이 우리가 얘기했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재가복지니 말 이런 그 서비스가 되는데, 저 시골의 경상도 산천 같은데, 저 강원도의 고성의 그 산골마을,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의 그 섬 중에 천사의 섬이라는 게 있어요. 1004개의 섬을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가 오면 헬리콥터도 못 뜨고 보건소도 없고 보건지소에다가 의사도 없으면서 의사가 공중보건회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 해도 애를 낳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까지 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은 뭘 하느냐, 240여 개의 군청 소재지까지만 기관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이런 서비스 만들고 병원 만들고 하지, 거기에 막 벗어나면 말이죠, 우리같이 큰 병원이 아니고 조그만 이런 그 사무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그 현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30%는 아무리 여기서 지금 이런 거 발표해봤자 사각지대에 있고 돈은 쏟아부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혜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내가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거저 칭찬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재원조달이나 그 다음에 보건 이거를 보고 실제로 사각지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돈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도 제가 보기에는 최적 효율, 이 복지의 효율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실례만 저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국가가 복지를 증가하면, 이걸 공공복지를 하고 국가가 복지를 증가해서 공공복지가 증가하면은 이 깔때기 현상, 그 다음에 중복 현상이 이래가지고 저 밑에 못 내려가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정부가 사통망이라고 그래서 그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아침에 그 전화를 치면 저녁에서 이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작년이죠? 재작년인가? 김진학 씨? 4명이 목을 끌어 자살했어요. 너무 업무가 많고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에서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제가 쓰는 거기는 전달 체계가 공공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그 7페이지 있습니다. 7페이지 표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무리 써다보도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지 국민들은 그렇게 편안치가 않다. 이것을 우리 두 교수님들하고 박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인 것만큼 효율을 내게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의 저기는 제 방식으로 보면 말이 안 찬다. 근데 왜 말이 안 찬가 한 거 우리 김계진 박사 좀 잘 분석하셔서 정말 앞으로의 정부들은 돈에 대한 효율을 정말 자정에 좀 해주십사 하고, 자, 제 말씀 여기서 끝내고, 쌤들 그 프로에서 궁금한 얘기가 굉장히 많겠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시간대가 많이 줬기 때문에 딱 3분만 모시겠습니다. 쌤, 말씀하시죠. 네. 자, 저기 무슨 마이크입니다. 네, 지금 저는 우리 정성배 원장님한테 아까 IC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노인 세대가 이 스마트폰을 못 쓰고 폰으로 쓰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어떤 문자도 장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서 지금 제가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예. 아니, 글을 모르다니 한글을 모르다니 한글. ICT 모임들이. 예. 예.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아요. 그렇게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한글 교육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이게 폰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교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미애 이제 교수님 참 감사한 게 통계가 2016년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그 어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2년간을 그거를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5년도부터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면, 기초노령임금 받는 분한테 혜택을 줘요. 그럼 뭐 20만 원도 우리는 집이 있다고 안 돼요. 그러면 기초노령임금 받고 또 그분들은 또 그 복지에 대해서 또 받고 이 정도로 받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그런 거가 개선돼야 되고, 저희가 사실 100세 세대 해도 저도 70이 넘었지만 자녀들한테 기댈 수 없어요. 그럼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자생력을 가지고 부모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전영호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이제 그 노인들이 집에서 정말로 케어받다 돌아가시고 싶은 거. 예, 저도 노인들에 대해서, 저도 노인이기 때문에 엄청 연구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런 책도 보면서 제가 이제 노노케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1년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멀쩡해요. 근데 아침 9시면 갖다 맡기고 저녁 6시면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아하, 저분들이 집에서 공원에서 같은 또래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은 좋겠다. 딱 어린이 유치원생들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을 시키니까 기가 막혀요. 조금도 이상이 없는 분들 갖다 치매 초기라고 다 갖다가. 예, 그래서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우리 김재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너무 범위가 정말 처음 들었어요. 이리 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소시민으로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에 사단법인은 무너지면 그 사장 살아나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무너지면 500만 원도 20년간 수익적으로 해요. 이런 법들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누구시죠? 다른 댓글 실천연대의 미래청소년부의 강성문입니다.
앞에 직함이 너무 긴시네. 감사합니다. 강구요? 강순금.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선진 또 한 분 모시고. 사회 저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1초만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딸도 그래요. 엄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받지? 아니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홍보가 그렇게 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받는 줄 알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요점만 좀 얘기해 예, 주세요. 고맙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미애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43만 일자리 현재에서 80만으로 올리는 문재인 정부 계획과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20만 원 현재에서 40만 원 오르는 거 이렇게 되면은 그 액수를 배배 이렇게 따지면 80만이요, 16만 명이, 아니 160만 명이 현재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게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김재진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보면은 170 뭐 몇 조 이렇게 근데 박근혜 정부는 150 몇 조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성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크게만 잡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자에 가능한 것을 발표하면은 후자가 어느 정도 캡이 좀 작아지는데 전자에 못한 것을 올려가지고 그 액수에 맞춰서 복지사업으로 또 어려운 분들에게 인심을 후하게 주는 그런 발언은 듣는 국민들은 굉장히 피부에닿게 굉장히 고마운 그 느낌이 같지만은 그것이 이제 5년 정부 후에 과연 그것이 성공됐느냐 했을 때는 항상 국민이 그때는 또 속았지만 또 속는다. 그러면 계속 속는 그런 방향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복지를 연구하시고 실무진으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나가서 그분들 상대로 해서 어떤 강의를 할 것이냐며 또 실제 거택 보호자를 서비스하거나 또 어떤 서비스하는 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정말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가능하게 찾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고요. 질문사항은 이제 뭐죠? 그 요점은 정부 계획 사업의 이 모든 것이 현실의 가능성과 불가능성과 또는 연구 대상 이렇게 볼 때는 해달라 이 말씀이죠.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주셔가지고 가능성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가면서 기왕에 발표했지만은 가능성으로 좀 줄여가지고 실천 가능한 쪽으로 좀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겠습니다. 최재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그냥 마이크 키워서 조그만 방이니까. 예, 저는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저기 김미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26쪽에 여기 보면 왜 고령화 친화기업하고 시니어 직능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요. 여기서 지금 차이점이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근데 나머지 요도 개념 간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분 30초. 네. 1분을 빼고 30초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 원장이 요양국이 원장이 케어도 하고 경영도 다 하는 건지 분리가 된 건지 저는 헷갈립니다. 의사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경영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케어까지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중요한 얘기야. 네, 그 다음에 세금 문제는 아까 사실 우리 말씀하셨는데 세금 문제는 사실 걷기가 사실 힘들어. 다만 지금 현재 지하에 음성 제한하는 거 박근혜 정부 때 하겠다고 못했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투명하게만 음성되어 있는 지하 자금만 끌어낸다고 하면 한 70조가 넘다니, 아니 700조? 그 정도만 한다면 학생들 독자도 하고 케어도 다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성 자금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좋다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전문가, 공유가치 창출 전문가 1기 배용우라고 합니다. 근데 배 선생님 지금 박수받기 돼 있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발표 받을까요? 앉으세요. 자, 배 선생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답을 해드린 거는 저 원장하고 케어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지 경영하고 실제 자기 그 경영하고의 그 분리문제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그 문제는 우리 조금 있다가 김대 교수님이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니어의 그 직능 클럽, 그 시니어들의 그 재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거거든요. 오늘 김예 교수가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재형 선생의 시청 가능성 요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alright?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성문 선생님,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가죠. 네. 잘 아시겠지만 장규양 마이크를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장규양 보험제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아시는 것처럼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하고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그러한 장규양 기관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들은 매우 소규모의 기관들이 쉽게 기관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해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문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요양보다 3명만 있으면 오픈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아주 작은 사무실에 그런 식으로 아주 요건을 완화했었고 마찬가지로 요양원들도 매우 없었는데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적은 그런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데 노인들 9명 정도만 돌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빨리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데가 빨리 늘어나면 영세한 기관들이 빨리 늘어난 겁니다. 영세한 기관들은 사실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하는 사장님이죠. 오너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케이스 어르신들에게를 많이 확보해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한 민간 중심의 시장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분리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의 고도화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주신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요. 27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일자리에서 크게 두 개 카테고리를 나눠줍니다.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사회활동 봉사라고 해서 공익활동 이제 자원봉사 주실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시장형인데요. 위에 시장형에서 이제 시장형 사업단이라는 거는 위에 그러니까 사업단이 조그만 사업단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단을 조직을 해서 현대시장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럼 1인 기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1인 기업. 1인 기업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1인 기업이 개인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 어디죠? 인터넷에서 하는 방송들 많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제외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1인 기업은 개인이 하는 거고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하게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이나 네. 이런 분들 3분,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낮은 임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경쟁력도 별로 없고요. 그런 문제가 그 밑에 있는 지금 그 질문하신 뭐 인력 파견이나 시니어 인턴십, 고령 친화, 그다음 시니어 직무 클럽, 이거가 진짜 시장 진입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임금도 높고요. 말 그대로요, 인력 파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필요로 하는 업체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협약을 맺어서 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시니어 인턴십, 그러니까 청년들은 인턴십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은 고용자 친화 사업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던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용자 친화 사업으로 발전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 시니어 직능 클럽이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시니어 클럽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일자리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고용 친화 사업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지금 구성을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그 공공사업, 그러니까 사회활동 봉사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또 체력과 그런 걸 가진 분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20만원, 40만원 수당 올려주겠다. 저는 긍정적으로는 한편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능도 있으시고 일 경험도 있으시고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이쪽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형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형에서도 시장형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업과 관련된 직업 이런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의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짧아서. 네. 제가 최 박사 답변이 그 질문이 아까 내가 원사님 된 거 없었나? 없으면 뭐 앞으로 돈 본 거나 이제 근데 김미애 교수님 자. 저번 전에 제가 질문한 거는 답이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간보센터에서 정말 그 괜찮으시고 멀쩡하신 분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와서 등급을 사정을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아야 장기간보험 서비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제대로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자료를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아닌 비전공자이면서 예를 들어 경제학이나 법학관 친구들이 28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고서 사정하는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죠. 사정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렇게 작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등급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김미애 교수님한테 아까 저기 이제 2년 정도를 2년 3년을 그렇게 기초노령임금 받는 분들한테만 노인 일자를 줬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이 되지 않아야 될까? 올해는 이제 늦었죠. 그럼 2018년도는 그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쭤본 겁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약속한 것 중에는 그게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 비교 연구하면서 강조한 건 뭐냐면 지금 공연한 것 이외에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제기하신 거에도 구체적인 그 계획을 이번 정부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공약 내용만 갖고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좀 더 지금 현실에서 그 느낄 수 있도록 복지 제가 시간표를 할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만드냐 그러면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회가요.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나이 먹은 부부가 삽니다. 그럼 공공분류를 한 사람만 받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류 이혼을 돼요. 그리고 돈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양쪽에서 또 받아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알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식들 주는 건 좋아해도 절대
우리 도움은 못 받아요. 예, 그렇죠. 정부가 지금 그럴 거예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것처럼 그러한 거를 개선이 돼야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영호 교수님도 지금 그 노인들 정말로 가면 전부 봉사자들이에요. 전부 봉사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은 돈을 받을 거예요. 내 돈을 갖다 맡기면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리저리 1인당 몇 군데로 돈이 나갈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걸 차라리 한 가족에 어느 정도 수입을 줘서 부모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지금 의료복지제 제도가 다 개별화되어 있고 네. 있는데 사실은 그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가 지금 70%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26%, 노인 부부 가구가 한 50%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대상을 가구 단위를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충분한 서비스나 급여가 제공되는 것들, 네. 예를 들어서 장교양의 서비스도 제공되지만 평등급여를 주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가 되면은 그에 걸맞는 서비스의 질과 양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확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 추가로. 자, 그럼 지금까지 더운데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좋은 발표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대학원생들보다 더 자리도 안 뜨시고 좋지도 않으시고 눈 말똥말똥 해갖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 제가 질문 하나 하는 사이에 지금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서 아까 전에 그 우리 김재진 박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개별적으로 밥 먹으면서 하면 안 돼? 아니, 우리 관심사라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재진 박사님께서 그 특히 이제 돈의 재정과 세금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집중해서 잘 들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지금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마음속으로 법인세를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합의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아니 부산에서 딱 폴폴 해주고 와가지고 질문을 찍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그 세금이 이렇죠. 세금은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지 혜택은 다 받고 싶어요. 근데 동전의 양면이거든. 세금을 내줘야지 복지 혜택이 있는 건데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죠. 정치권에서 이제 대선관에서 증세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 표 떨어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미 본 사람이 텍스컷 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부시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감세하니까 다들 찍어줬는데 결국 미국 재정국자가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그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한 후보가 갑자기 이런 생각나요. 그분이 자기가 하면 다시 텍스컷을 전 세목에 대해 집행하겠다고 그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 보니까 결국은 텍스컷 해서 재정이 압박되면은 결국은 내가 오늘 안 낸 세금은 미래에 다시 다 내 이자까지 붙여서 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그런 학습 효과도 아직 없었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대선 과정에서 하여튼 공공연하게 증세를 앞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은 그걸로 지금 178조 원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해가지고 해야 될 건데 모든 조세 정책이 그렇지만요. 증세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데 결국은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안 어울리고 그게 돈 논의를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도, 조세제도는 현행보다 바꾸면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거기 보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좋아하는 거는 텍스 컷밖에 없어요. 세금 강세. 전세는 모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선 아까 말한 우선 지하도 네. 어떤 아니, 답이에요. 아니, 그것도 완전 그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지난번에 해봐서 알지만 쉽지가 않죠. 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하에 있는 거 양성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양성화가 아니고 지하 자본 상투가라니까. 그게 양성합니다. 용어로. 예를 들어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냐? 제가 물어하죠. 다들 짐작은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하로 100m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단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지하경제에 관해서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교수가 있는데요. 스나이드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해서 전 세계 한 130여 개국을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하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GDP의 약 한 23~24%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추정이고 다른 사람도 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모르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거도 원래 내야 될 때 안 낸 거. 지하경제. 거기에 대해서 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용어를 달리했지만 탈루세금 과세가 다 그런 용어죠. 그걸 하는데 현재 29.5조가 이렇게 얘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세법 개선 31.5조, 세수입 5조 해가지고 66조를 거둬드리겠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계획보다 복지 수요가 더 커지면 커질지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충분한 이렇게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문적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른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안 되면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공론화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의 토론회의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